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지금 뭐 여기 제목은 AWS 자격 시험 대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AWS에는 이렇게, 메가존 클라우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걸 MSP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메가존 클라우드를 썼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AWS를 썼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있다고 쳐봐요. 미래에셋이 있고 아마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걸 구축해주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게 MSP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SP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MSP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의 AWS를 구축하면서 운영까지 해주는 거예요. 운영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클라우드의 어떤 전문가처럼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요 MSP 사업자에 입사를 해서 그 클라우드 AWS를 써봐야 돼요. 이쪽에서 클라우드를 쓰는 건 기존에 이쪽이 운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관리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죠. 개념만 알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 때 1년에 막 몇 억씩 줄 겁니다. 이 MSP 사업자한테 유지 비용 자체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구축 이후에는 얘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 있는 직원들, 잘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이걸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MSP 사업자 날라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쪽으로 좀 뭐 뭔가 해보고 싶다, 좀 전문가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이제 저걸 해야 돼요. 이런 회사에 입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뭐 사실 없습니다. 클라우드를 뭐 깊게 하거나 왜냐면은 AWS에 회원 가입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 우리가 이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서비스 한번 써보려고 해도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모집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좋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라서 근데 이제는 경험적으로는 좋아요. 경험적으로 프로젝트 여기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어디에 있는데 여기 있네. 채용 공고. 엄청 많이 뽑아요, 여기. 그죠? 뭐, 일단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많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상시 채용 이렇게 많이 가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뭐, 그죠?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제가 권고하는 건 나이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한 1, 2년, 2년 정도? 2년 정도 여기 프로젝트 하면 사실은 뭐 이직하고 그러는 게 너무 좋죠. 왜냐면 클라우드를 또 안 쓰는 데는 없으니까. 클라우드를. 그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거기까지. 일단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가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원 가입하고 이 콘솔 로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로그인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달에 쓴 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1년간은 무료예요. 1년간은. 1년간은. 근데 1년 지나면 유료예요. 아마 이게 지금 아마 1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쓴 게 없으니까 이제 0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뭔가를 쓰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운영했던 인프라 담당자 일이 완전히 뭐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에서는 뭐 그 서버 관리한다거나 네트워크 관리한다거나 그 중에 영향이 큰 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관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집니다. 지금 자체가.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대전제는 이거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네 개, 어떻게 보면 네 개를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 뭐, 정보 기술이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게 클라우드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서버 같은 거 안 사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요게 IoT라고 있죠? 이건 뭐죠? 이건 센서예요, 센서. 어차피 센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능형 자동차, 뭐 이런 거,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혹은 국방, 그죠? 무기 만들 때, 그죠? 센서 로봇 같은 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센서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에 가보면 저장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건 뭐건 예를 들어서 로그 데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냐? 안 했냐? 혹은 뭐를 클릭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다 로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까지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하둡이라는 게 나오죠. 하둡. 하둡 시스템. 뭐 혹은 하둡 에코 시스템이라고도 불러요. 하둡. 혹은 하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건 이제 몽고디비. 몽고DB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AWS에서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냥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드시프트, 레드시프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클라우드를 공부할 때는 이름을 잘 봐야 돼, 이름을. 이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상관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두 개의 변수를 분석하는 거를 상관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끝에 보면 블록체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블록을 체인으로 한 거죠. 그냥 블록체인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암호화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암호화와. 그래서 흔히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트렌드의 모든 데이터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집중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나라 이 그 인프라 쪽에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네트워크 장비 대주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설치해주고 이런 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죠. 보안 솔루션 회사도 버틸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버팁니다. 왜 못 버티냐면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인증이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 정보 보안 인증 중에 하나가 ISMS-P 인증이라는 게 있죠. ISMS-P 인증 다시 P, 뭐 ISMS라고도 흔히 얘기하고 그러면 요 ISMS 인증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행위 로그 같은 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깔아두냐면 DB 접근 제어라는 솔루션을 설치를 해요. 이건 별도 구매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 비쌉니다. 이 솔루션이. 자, 근데 DB가 지금 우리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안에 존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DB 접근 제어가 이 AWS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맞게 이게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여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DB 접근 제어라는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쓸 때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SQL을 실행한, 그러니까 DB를 실행한 로그를 기록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로그를 얘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있어요. 클라우드, 이거 그 CLOUD예요.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에 레드시프트를 써버리면 날아가는 모든 SQL을 기록해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겠네요. 없어요. 맞아요. 물론 접근 제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루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요 안에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 클라우드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카카오 클라우드 있고 KT 클라우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인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 그죠? 물론 AWS를 더 많이 쓰고.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와 AWS 클라우드는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근데 얘가 기능이 좀 떨어져요. AWS에 비하면. 자, 그래서 현재 그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온 프리미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시스템.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이건 뭐냐면 그냥 캐비넷이에요. 캐비넷. 그냥 캐비넷인데 여기 뒤에 뻥 뚫려 있잖아요. 어떤 그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 컴퓨터가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겨서 이 컴퓨터를 꽂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멍이. 그럼 나사를 여기 조이고 여기 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끼는 건데 요 구멍을 우리는 유닛이라고 해요. 이 구멍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유닛이 필요하냐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구멍을. 왜냐면 이 서버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이 구멍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두께가 얇으면 구멍을 적게 쓸 거고, 그리고 컴퓨터는 열이 나니까, 그죠? 열이 나니까 뭐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류 정도를 이렇게 띄워요. 그러니까 요 구멍 하나를 비운다 이거죠. 1류나 2류 정도를 띄워서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이렇게 딱딱 붙여서 꽂지 않고. 안 그러면은 열이 엄청납니다. 두 개가. 우리 노트북 끄지 않고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노트북 뜨끈뜨끈해지는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할 때 이제 이런 인터뷰들이 나와요. 몇 류가 필요하냐? 이런 렉 하나에 몇 류가 필요하냐? 그럼 우리는 뭐 세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 두께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공간으로 한 칸 띄어서 1류 하나 띄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가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원이 차단이 되면 이 컴퓨터는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 밑으로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왼쪽 전선과 오른쪽 전선. 그러니까 이중화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멀티택을 엿다 꽂고 컴퓨터 케이블 꽂는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구멍.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선이 차단이 돼도 이쪽 오른쪽이 남아 있으니까 전기는 안 끊기겠죠. 그죠? 그래서 전원이 이중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전원을 관리하는 게 뭐냐? 분배기라고도 얘기하고 전원 분배기, 뭐 서버 배분반,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배분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기가. 그래서 전기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시설은 다 어떻게? 이중화해서 당연히 들어옵니다. 두 개는. 그러면 통신을 하려면 여기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UTP 케이블 같은 걸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바닥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 땅바닥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요거 있죠, 요 바닥을 뭐라고 그러냐면 억세스 플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일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말이 그 나와요. 억세스 플로우 뭐 이런 시스템 어떤 이런 그 뭐죠? 설치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사람들이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몇 유닛을 쓸 거냐, 서버 렉은 어떠냐. 이것도 렉도 표준 렉이 있고요. 이거 렉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억세스 플로우에다가 억세스 플로우 이런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억세스 플로우는 여기 나무 판넬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런 땅바닥에 케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 이제 좋은 데는 여기 이렇게 케이블 타워를 세워서 케이블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케이블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그 이전할 때 사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케이블을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케이블에도요. 우리 그 통신할 때 쓰는 일반 UTP 케이블의 색깔이 뭐죠? 회색이에요, 회색. 그렇죠? 암묵적으로 다 회색입니다. 이 케이블이 색깔이 들어간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케이블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위에 올려두면 이 케이블이 무슨 케이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모르니까 일부러 이런 걸 구축할 때
칼라 케이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신, 뭐 중요한 시스템은 빨간색 케이블 쓰고 그냥 일반적인 통신, 그냥 끊겨도 되는 건 회색 케이블 쓰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도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기업에 그럼 다 이렇게 돼 있냐? 이거 잘 안 써요. 색깔 있는 케이블. 왜? 기존에 다 구축해 놨으니까. 왜? 이걸 쓰려면 다시 띄었다 붙였다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안 쓰고, 여기 항온 항습기라고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온도, 우리가 핸드폰도 뜨거워지죠. 반도체가 약한 건 뭐죠? 열이에요, 열. 열에 약해요. 예, 열이 나면 오류가 많이 늘어나고, 오류가 많이 나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6도, 25도, 뭐 22도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박스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거 면적, 땅도 필요하고, 바닥이건 천장이건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전원 이중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전기 자체가 차단이 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UPS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UPS?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UPS에서 비상전원도 공급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UPS가 먼저 있고요. UPS가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전원이 UPS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외부 전원 차단이 돼도 배터리가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마치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처럼.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억세스 플로우나 유닛이라는 말이나 케이블 타워, 서버 분배기, 뭐 배분반 그러고 뭐 분배기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항온 항습기 이거는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라는 말이 뭡니까? 기반이죠, 기반. 기반 구조. 기반을 다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말을 안 하지 않은 게 뭐 KT나 SK의 전용선 뭐 어떤 케이블이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시설에. 그래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 그래서 저런 게 엄청나게 힘들다 이거죠. 자,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지라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스토리지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하드디스크예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요즘 하나가 이제 최소 1테라바이트는 나오지 않습니까? 1테라? 요즘? 하드디스크? 그럼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두는 거야. 케이블을 이렇게 따서 요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로 묶여 있잖아요. 요거로 묶여 있으니까 요런 거를 보통 이 세 개 하드 디스크를 관리한다, 통제한다. 그걸 영어로 써서 뭐라고 그래요? 컨트롤러라고 얘기하죠. 뭐 IO 컨트롤러라고 그래도 되고 디스크 컨트롤러라고도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요 컨트롤러 하나에 세 개가 묶인 게 빠르겠습니까? 요 컨트롤러 하나에 두 개가 묶인 게 빠르겠어요. 컨트롤러 하나당 두 개가 묶인 게 빠르겠죠. 이런 게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스토리지는 뭘 보냐면 용량도 보지만 그 안에 컨트롤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왜 병렬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개면. 그죠? 많이 나눠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AWS나 클라우드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AWS와 클라우드는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별 내용이 없어. 근데 뭐를 공부하냐? 기존의 컴퓨터의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뜯으면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뭐 SSD건 하드디스크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의 요 네모 박스, 요게 케이블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네모 박스를 우린 뭐라고 그래요? 메인보드라고 하죠. 이 메인보드와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된 기억 장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인 거죠. 뭐 그러니까 SSD도 되는 거지. 걔도 이렇게 케이블로 USB로 이렇게 연결돼서 USB에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USB나 SSD나.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토리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대가 있다고 쳐볼게요. 두 대가 이렇게 있어.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하드디스크를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케이블 꽂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는 만약에 용량이 1테라라고 가정을 해볼게. 1테라. 그럼 만약에 1테라라고 얘기하면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가 요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공유해서 쓰죠. 이런 식으로. 이 두 대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를 약간 스토리적인 기계적으로 말하면 이걸 DAS라고 합니다. 데이터 에리어 스토리지. 데이터 에리어 스토리지의 DAS라고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하드디스크 공유 폴더 만드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예, 사실은 공유 폴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에는 UTP 케이블 랜이 있죠. 랜. 우리 통신하는 거. 그럼 이제 컴퓨터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홍길동 직원, 무슨 직원, 무슨 직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서버 하나를 딱 두고 하드디스크 엄청 큰 걸 하나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쓰는 랜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더넷이라고 하죠. 이더넷. 그죠? 이더넷이라고 해요. 아, 요거 잘못 얘기했다. 아,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게 다스예요. 그래야 내 컴퓨터에 디스크 하나 쓰는 거. 예, 그게 다스입니다. 그게 다스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겁니다.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유 폴더 이렇게 하나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에리어 스토리지. 나스. 우리 나스 형태는 많이 쓰죠. 예, 그냥 원격에 있는 공유 폴더 쓰는 게 다 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스랑 다스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메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메인 시스템. 핵심이 되는 거. 걔는 무조건 뭐를 쓴다? 셀 스토리지를 씁니다. 이 셀이 중요한 거예요. 셀이. 셀이.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셀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제대로 개념이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ISMS 심사원이 된다. 그 심사원이 돼봤자요. 제대로 된 거 잡아내기 어려워요. 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잡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냐면 이거는 서버입니다. 서버. 컴퓨터. 컴퓨터 안에도 하드디스크가 있죠. 그럼 요 안에 하드디스크 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니까. 그러니까 요 하드디스크에다가 뭐만 까냐면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만 까는 거야. 윈도우나 유닉스 혹은 리눅스 이런 것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 그죠? 두 대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요게다가 뭐를 깔아놨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서버에다가 DB를 깔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DB 서버라고 하죠. 이걸 DB 서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오라클이 깔려있든, 여기에 MySQL이 깔려있든, 사이베이스라는 DB가 깔려있든. 그러면 요거는 서버의 박스인 거고, 오라클 프로그램은 자체 하드디스크에 깔려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얘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요 조그만 디스크 하나에다가는 저장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는 게 스토리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묶은 스토리지라고 보세요. 그 스토리지를 지금 총 3대를 놨어요. 3대. 그러면 뭐 요 하나당 10테라짜리라고 해보세요. 10테라면은 지금 전체 용량이 몇이에요? 30테라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당 10테라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야지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스위치가 필요해요. 스위치라는 건 그냥 구멍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꽂냐면 내가 여기에다 딱 케이블 하나 꽂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3개에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마치 우리 집에 보면 공유기 있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요 케이블은 무슨 케이블이냐가 또 중요한 건데 저 케이블이요 파이버 채널이에요. 파이버 채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이버 채널. 자, 파이버 채널이라는 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고무 튜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게 광 케이블이에요. 이게 광 케이블인데, 광이라는 게 빛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한 세트죠? 두 개죠, 두 개가 한 세트죠. 여기 두 개가 한 세트죠. 가만히 봐보세요.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쪽 라인은 보내는 거고 한쪽 라인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면 요거를 요 케이블을 이렇게 빼서 눈으로 보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 빛이 딱 보입니다. 빨간색 빛이 보여요. 그러면 이 케이블은 이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파이버 채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무 튜브잖아요. 가만히 보면 고무 튜브니까 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냐면 자, 우리가 아는 UTP 케이블, 랜 케이블. 그럼 요 안에 전기선이 있는 거예요, 얘는. 전기선이 있어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는 형태인데 이 파이버 채널은 광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유리예요. 여기가 유리입니다. 이 고무 튜브가. 이 고무 튜브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쏴요. 그럼 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빛은 당연히 반사가 되죠. 빛은 당연히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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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빛에는 뭐가 있죠? 색깔이 있어요. 색깔. 그게 뭐죠?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 7개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요. 빛을 쏠 때 빨간색을 쏘고 파란색을 쏘고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란보 총 7개의 빛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7개의 빛을. 그러면 이 빛별로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 빛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빛을 이렇게 중첩해서 쏜다. 나는 분명히 한 개를 보냈는데 2의 n개로 이게 두 개잖아요, 지금. 2의 n개로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 우리가 컴퓨터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나옵니까? 멀티플렉서라는 게 나오죠. 멀티플렉서. 이 멀티플렉서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디멀티플렉서는 여러 개가 다시 한 개로 돌리는 게 디멀티플렉서고. 그러면 이렇게 빛을 중첩해서 막 쏘는 장비가 필요하죠. 빨주노초 파란보 7개까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빛을 쏘고 멀티플렉싱하고 뒤쪽에 디멀티플렉싱 해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DWDM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WDM입니다. 웨이브 디비전이에요. 이 M이 뭐지? 모듈러인가? 웨이브 디비전. 그러니까 웨이브 디비전이니까 이건 빛을 분할하는데 이 WDM은 총 7개까지밖에 분할을 못해요. 근데 7개의 무지개색을 합쳐갖고 약간 다른 옅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8개 이상의 파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DWD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AWS를 공부하는데 지금 AWS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이게 결론은 AWS에 그걸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거꾸로 AWS에 뭔가를 보면 그냥 메뉴에서 버튼밖에 못 눌러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DB 서버가 있으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게요. 여기는 파이버 채널이에요. 저 케이블이라는 건 전부 다 파이버 채널. 그러면 얘는 그냥 센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왜? 얘가 이 센 스위치가 아까처럼 DWDM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예, 그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센 스위치라고 해요. 이건 일반 스위치랑은 달라요. 스위치라는 거는 구멍을 꽂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빛으로 날라오는 거에 구멍을 꽂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얘는 연결이 안 됐잖아. 그래서 센 스위치를 일반적으로 하나 더 놔요. 왜? 센 스위치 하나 고장 나면은 끝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 이거 하나 망가지면은 이 밑에 세 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큰 기업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금융권, 뭐 이렇게 공공기관, 뭐 웬만한 데 있죠. 그냥 진짜 중소기업 작은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구조로. 그리고 여기 꽂았죠. 그리고 얘도 이쪽에다가도 하나 더 꽂아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센 스위치로 완벽한 이중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얘가 고장이 나도 끄떡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은 2000년도 초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 지역, 이 센터, 그러니까 이 센터라고 얘기하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설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장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가 날 때 대응하기 위해서 DR이라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요 세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 앞쪽은 운영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뒤쪽은 재해복구 시스템, 그냥 혹은 DR 센터, 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말은 일단은 돈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트가 100억인데 요것 때문에 또 100억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이게 여기에 오라클이 깔려 있고 여기도 오라클 깔려 있고 여기도 오라클. 그러면 고객이 회원에 가입을 해요. 그럼 DB 어디인가에 여기에 딱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에다가 여기 어디인가도 똑같이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보안기사나 이런 그 이론적인 책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러라는 사이트는 없어요, 사실상. 미러 사이트라고 불러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미러 사이트. 자, 근데 잘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조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구성, 그거 먼저 얘기하겠다.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한다? 센이라고 한다. 이걸 센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이 그림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데 지금 DB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연결해야 돼요? 여기에 연결해야 돼요?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앞에 있냐면 센 스위치가 아닌 일반 스위치를 였다 뭔가 꽂아놔야 돼요.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서버들이 더 있어요. 요 안에 더 있지만 그냥 그건 생략하고 그릴게요. 그리고 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맞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쵸? 예,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둘 다 운영 중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저장소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트래픽 일로 갔다가 요렇게 가서 한번 여기에 저장하고 트래픽 일로 갔다가 한번 여기 가서 여기에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막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돌리면서 바꾸는 거? 이거를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한 번씩 돌려주는 거. 한 번은 얘 부르고 한 번은 얘 부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라운드 로빈 기능을 하는 거를 하드웨어 박스, 이제 기계, 이거 서버입니다. 서버 입장에서 이 라운드 로빈 기능을 하는 거를 서버 입장에서 얘기하면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드 밸런싱 그래도 되고요. 로드 밸런싱 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LB, 일명 LB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든 다 있는 겁니다. 어디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입장에서 부르잖아요. 이 로드 밸런서를.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거를 칭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미들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는 약간 이 박스 입장에서 말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는. 결론은 뭐다? 라운드 로빈 하는 거다. 미들웨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죠? 미들웨어. 이론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 자, 무슨 말이냐?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두 개의 센터가 있어요. 이것도 운영 중인 시스템이고 이것도 운영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데이터 A를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 B를 썼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B는 날라가죠. 여기 없잖아. 그쵸? 날라가죠. 그러면 이게 날라가지 않게 하려면 B를 쓸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A도 쓸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양방향으로. 그죠? 이게 양방향 링크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데는 세상에 없다. 왜? 엄청나게 복잡하고요. 장애가 엄청 많이 나요. 이런 식의 구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액티브 시스템, 액티브 두 개 운영 중인 시스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냐? 얘는 운영 중인 거, 액티브. 얘는 스탠바이, 대기 중인 거. 자, 이제 계속 해봐요. 자, 액티브, 스탠바이. 그럼 얘는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사실은 미러거든요. 미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액티브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물론 이걸 켜둘 수는 있겠지. 예, 켜둘 수는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이쪽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가서, 일로 이렇게 가서 A라는 걸 썼어. 그럼 그 A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그쵸? 그러면 둘 다 운영 중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장애가 나면 이거를 스타트업 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A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럼 A라는 값이 여기로 딱 이렇게 쓰는데 모든 DBMS는요. 어떤 거를 기록을 할 때 로그 파일이라는 걸 기록해요. 그럼 이 로그 파일에 A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로그 파일입니다. 근데 이 로그 파일은 오버라이트 방식이에요. 오버라이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사이즈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가 꽉 차면 덮어 쓴다고요. 오메가가 꽉 차면 덮어 쓰면 이 데이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죠, 당연히. 그죠?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로그 파일에 A를 쓸 때 이쪽에 쓰냐? 안 씁니다. 그걸 쓰는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용량이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메가가 초과하면 이걸 덮어쓰기, 오버라이트 한다라고 그랬죠.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얘는 뭘 만들어 주냐면 이거의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놔요. DB가. 그래서 이 복사본의 로그 파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카이브 로그라고 불러요. 아카이브 로그.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백업해두고 그 다음에 얘 엎어치는 거야. 그러면 요 아카이브 로그가 만들어졌을 때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아카이브 로그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오버라이트가 안 됐어. 지금 3메가밖에 안 썼어요. 그럼 5메가가 안 됐으니까 이 로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죽은 거야. 그리고 얘를 스타트업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메가의 데이터는 여기 없죠.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작업으로 복원시켜 줘야 돼요. 이거는 DBA가 일일이 직접 입력해서 복원시켜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적인 미러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안 심사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장애 훈련을 했다. 이게 죽었을 때 이 DR 센터를 스타트업 시켜서 복구가 되는 거를 훈련했다. 이 말은 맞지만 그 말은 엉터리라는 거죠. 이게 죽었을 때 이거를 스타트업 시키는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커맨드만 치면 돼요. 그냥 명령 하나만 치면 돼. 근데 여기에 지금 비동기화된 3메가의 데이터, 즉 아카이브 로그가 만들어지기 전의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화할 건지 훈련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비상계획이다. 근데 이런 비상계획이 있는 데는 없다. 왜? 이거를 잘 몰라. 이거를. 왜? 장애가 나본 적이 없으니까. 심각한 게 안 나본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동기 안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금융권의 DR센터의 훈련이나 어떤 그 금융권의 재해복구 그 지침 뭐 이런 거의 문제는 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게 없죠. 그냥 우리 심사 나가면 그냥 결함 하나 쓰고 시작해도 돼요. 이거는 어디도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요쪽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때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냥 요거로 그릴까? 이거는 그냥 DWDM 장비입니다. DWDM. 그래서 DWDM이 뭐예요? 광 파장 분할 장치라고 했잖아요. DWDM 무지개 색깔 7개. 그지? 7개 이상
빛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 DWDM이 양 사이드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DWDM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는 센이 이제 파이버 채널이 들어옵니다. 광 케이블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요쪽에 이 스토리지에 써지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 DWDM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쪽에 데이터가 쓰여졌을 때 그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 써지면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IBM의 데이터 스테이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인포메티카 이거 우리나라에 철수한 것 같은데 요즘 파워센터 뭐 이런 프로그램 이거 인포메티카는 회사 이름이고 파워센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쉐어플렉스 이건 오라클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뭘 하냐? 로그 파일이 아카이브가 생기면 이렇게 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런 스토리지 있죠. 이게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지 간에 복사를 해주는, 요렇게 복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스토리지 전문 회사인 EMC가 만든 거죠. 그게 SRDF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EMC의 SRDF나 히다찌도 있습니다. 히다찌의 투루카피. TC, 그냥 투루카피라고 그도 그래요. 이거는 스토리지 간의 복제 기술이에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ISMS 심사원이라고 쳐봐요. 구성도가 딱 이게 나온다고요. DR 센터 나오면 이게 나와. 아니면 이걸 대충 그려놨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알면 물어볼 수 있겠죠. DWDM은 없어요? 그죠? 물어볼 수 있죠. 센 스위치 몇 개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소프트웨어 썼어요? 인포메티카의 파워센터 썼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IBM의 데이터 스테이지 썼습니다. 쉐어플렉스 썼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는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서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스토리지 간에 그냥 기계에서 복제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할 수 있죠. EMC에 SRDF 쓰고 있나요? 그러면요. 담당자가 심사원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함부로 거짓말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 아카이브 로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생긴 로그 파일에 대한 동기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금융권 가면요. 무조건 이거 결함 쓰고 시작해요. 이거 무조건 결함 나거든요. 어디든. 예, 이걸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는 데가. 왜 없냐? 심각한 장애가 안 나봐서 그런 거예요. 심각한 장애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이 스토리지라는 게 핵심은 뭐다? 결론은 센이다. 그죠? 센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서버가 있는 거죠. 서버가. 우리가 아는 이 컴퓨터. 그죠? 그리고 나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가상화지 한글로 하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스토리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전부 다 1테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0.9테라 쓰고 있어요. 여긴 0.1테라 쓰고 있고 여기도 0.9테라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어디인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요것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항상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야 이거를 도해서 그러면 8테라 맞나? 그죠? 뭐 1.8테라가 남는다고 쳐요. 전체. 그럼 전체 공간을 보여주고 여기에다가 전송을 하면 내가 알아서 빈대로 이렇게 찾아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스토리지 가상화죠. 이게 스토리지 가상화예요.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서버가 100대가 있어요. 100대가 있는데 99대는 엄청 바빠. 근데 한 대 놀고 있어. 그럼 걔한테 작업을 하게 하면 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버추얼라이제이션인 거죠. 가상화가. 자, 그리고 나서
OS 이런 게 있고 운영체제, 그 다음에 미들웨어가 있죠. 그래서 미들웨어는 지금 보면 미들웨어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중개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간에 껴서 내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줘. 그럼 요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미들웨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이걸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클라우드를 쓰면 이걸 내가 구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아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를 아마존이 이렇게 다 해줄게. 너는 운영체제 깔고 뭐 하고 이것만 해. 이런 얘기고, 파스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있죠, 여기. 파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존이 여기까지, 뭐 미들웨어 프로그램 필요하면 그것도 해주고, 운영체제 내가 지원해줄게.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가 이겁니다. 사실 파스 형태. 우리가 직접 OS를 깔지 않거든요. OS를. 그죠? OS 다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우리가 필요한 업무 프로그램까지 해줄게. 그러면 사스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이버에 그거 어떻게 쓰지? 네이버에 워커인가? 워커? 그러니까 이메일 있죠, 이메일. 메일 서버. 이메일을 처리하려면 메일 서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이버 메일로 기업용 메일로 쓰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면 되거든. 그냥 워커. 그래서 그런 게 쌌어. 프로그램까지 해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건 이제는 요 구분은 AWS 시험에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예, 매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끝내고 하자.